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접경 지역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제약이 많습니다. 전체 행정 면적의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철원군 또한 오랜 기간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때문에 좀처럼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관 속에서 철원은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철원군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군입니다. 네, 철원군의 멋진 소개 영상까지 잘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함께 잘 사는 철원, 박경호 부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군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철원군 부군수 박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철원 핵심 현안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전을 제시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류시영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의 유시영입니다.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박경호 부군수님, 류시영 교수님 모시고 천만 관광 시대, 철원 관광 르네상스를 열다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정말 좋죠? 이런 때는 알록달록 꽃 구경 가기 참 좋은데 고석정 꽃밭이 요즘에 아주 핫플레이스더라고요. 이게 포소리가 나던 군 훈련장이었는데 거대 꽃밭으로 변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군수님, 고석정 꽃밭의 인기 비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고석정 꽃밭은 이제 24만 평방미터, 축구장 34개의 그 넓은 면적에 그 100만 송이의 그 꽃들이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청보리, 그다음에 유채꽃들이 함께 그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서 그 힐링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버스킹 공연, 깡통 열차,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많은 호용을 얻고 있고요. 또한 그 수도권에서 그 1시간 거리에 있어서 서울, 경기는 물론 전국에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 매년 그 새로운 테마로 그 꽃밭을 이제 조성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황토 둘레길을 조성했고 또 밥의 도시 철원 맛집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제 봄 시즌은 꽃이 만개하고 있어서 6월 30일까지 연장 개장합니다. 또한 그 가을 시즌은 8월 말에 이제 오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고성 꽃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과 치유의 꽃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석정 봄꽃이 오늘 30일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철원 가셔서 고석정 꽃밭, 꽃 마음껏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들르셔야 할 관광 명소가 또 있어요. 바로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 개통 2년 반 만에 유료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부군수님,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계세요? 예, 일단 주상절리길은 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으로 지정받아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입니다. 예. 또한 그 한탄강 협곡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의 그 다채로운 그 비경을 그 잔도의 그 아찔함과 함께 그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주상절리길은 2021년 11월에 개정해서 최근까지 213만 명이 그 방문해 주셨고 입장료의 50%를 그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드리고 있어서 맛집 투어, 그다음에 그 농산물 그 구입 등
그 경제적 효과는 매년 약 한 450억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주상 전리길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철원군이 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고석정과 지질공원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인 관광 명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콘텐츠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 자연 환경에 콘텐츠를 잘 결합을 해서 2023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철원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철원은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이미 있고요. 한탄강 얼음 트레킹이나 화강 다슬기 축제 같은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앞으로 철원 관광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좀 철원군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하나는 좀 가시적인, 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철원군에서 직접 뭔가를 하기보다는 철원의 지역다움, 어떤 로컬리티에 기반을 두고 이를 콘텐츠화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의 기획자들, 로컬 크리에이터들, 플레이어를 좀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당장의 성과가 아니더라도 정말 긴 호흡으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원 관광 전체의 어떤 기초를 좀 다지고 관광 생태계,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그 컨트롤 타워라 그러죠.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 군수님, 다음 달이면은 한탄강 관광지들과 연계한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철원 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45m 높이의 횃불 전망대, 이게 문을 연다는데 글쎄요, 벌써부터 흥행 예감이 딱 드는데 자세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금년 8월에 왕궁 예정인 그 횃불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관광지로 그 유명한 그 송대소와 그 은하수교 위에 그 비정형 회전 구조의 그 특이한 형태로 건설이 됩니다. 전망대 높이는 1945년 광복의 의미를 담아서 그 45m에서 출발해서 그 위에 그 상부 횃불 높이만 한 8m를 추가하게 돼서 총 53m가 되겠습니다. 1953년 정전과 휴전, 자유와 평화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그 높은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시야로 그 북쪽 그 민통선 지역의 김일성 고지, 백마고지, 철원 평야, 그다음에 한탄강 그 수직 적벽을 이제 조망하시고 저녁에는 은하수교와 송대소의 그 야간 조명을 야간 조명과 그 어우러지는 횃불 전망대의 그 다이나믹한 그 조명쇼를 보실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철원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실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철원의 그 새로운 야간 그 명소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고 철원을 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아직은 철원 하면은 좀 거리상으로 멀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 유의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서 체류 시간을 늘려야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 교수님,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체류형 그 관광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횃불 전망대에 야간 조명소를 또 기획을 하였고요. 그 외에 이제 경기도와 연결되는 그 주상전리길, 주상전리 출렁다리와 그다음에 고석정 그 출렁다리를 건설해서 이곳에도 야간 이제 조명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노동당사 미디어 파사드, 그다음에 고석정 꽃밭과 승일교의 야간 미디어 아트로드, 그다음에 그 직당 폭포의 그 경관 조명, 그다음에 삼부형 폭포, 그다음에 오룡굴의 그 야간 미디어 파사 등 여러 가지들을 좀 올해와 그 내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요 이벤트로는 그 철원이 20년 이상 그 젊어지는 뮤직 페스티벌 2024년 DMZ 그 피스트레인이 6월 14일서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고석정에서 개최됩니다. 그 외에 그 피스 캠프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그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잠깐 들러서 관광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이 요즘 대세인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철원에서 좀 해결해야 할 과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철원에서도 정말 다양한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고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체류형 관광의 핵심을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 주민처럼 살아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상하고 관광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주민의 삶이 관광 콘텐츠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체류형 관광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 제주 한 달 살기나 전남 강진에서 하고 있는 푸소 체험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 숙박시설이나 음식, 볼거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야간에 어떤 체류를 늘리기 위해서 야간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주민의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잠깐 놀러 간 게 아니라 지역 주민처럼 살아보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한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의 삶, 그런 문화를 한번 정비해보고 이걸 토대로 지역의 어떤 그 진정성을 가진 로컬 콘텐츠를 발굴하고 보편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에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일상의 삶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 교수님 이외에도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사업, 또 철원 역사문화공원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계속 쏟고 계신데 어떤 특징을 가진 관광 명소들인가요? 네, 철원은 크게 그 두 개의 그 소중한 역사를 좀 간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후고구려 태봉국 궁예 역사와 두 번째 1930년과 그 40년대 그 곡창지대, 그다음에 교통의 그 요충지였던 요충지 중심지로 그 번영했던 근대 시절입니다. 먼저 이제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는 금년 그 12월에 개장 예정인데요. 1100년 전에 궁예 철원도성을 실존하는 그 가장 가까운 위치인 민통선 안에 그 월정리역 인근에 그 조성해서 찬란했던 그 철원도성을 미니어처로 보여드리고 문화관광부가 또 공인한 궁예 왕의 얼굴, 그 어진을 이제 보여드리고 또 3D 그 역사 체험관을 통해서 후고구려, 태봉국, 그 고려의 창건과 철원을 소개하는 그 명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원 역사문화공원은 노동 당사와 그 소이산 그 모노레일이 유명한 곳인데요. 그 100년 전 그 철원의 그 번창했던 옛 모습을 관공서, 학교, 극장, 우편국 등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족형 그 테마 공원입니다. 특히 군부대 그 민통선을 통과하지 않고도 그 소이산 정상에서 그 북쪽의 그 평강공원, 아이스크림 고지 등을 이제 볼 수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철원 예술단의 그 모던 타임즈 공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이 그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보면은 다른 접경 지역들도 관광 활성화에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기존의 안부 관광에서 좀 벗어나서 환경이라든가 자연, 문화, 체험, 레저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교수님, 철원군이 다른 접경 지역의 관광지와 차별성을 가지면서 천만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지역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그 천만 관광 도시가 사실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차근차근 단계를 설정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관광을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좀 바라보고 시스템 생태계로 이해하고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관광진흥과 관련된 어떤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를 하고 이런 단계를 좀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철원이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 다른 지역과 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역이 가진 정체성, 로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별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연대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확인해 보니까 철원으로 유입되는 어떤 관광객 유입 지역을 보니까 포천, 연천, 의정부, 남양주시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은 역시 포천, 연천, 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들하고 같이 뭐 공동의 마케팅을 펼친다던가 이게 뭐 지자체 단위를 좀 벗어나서 좀 연계 관광이 있으면 그런 지자체들하고 같이 공동의 마케팅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그 첫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단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첫 단계에서는 문화 콘텐츠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주시가
적경 지역의 이미지를 바꾼 토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헤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천은 산천어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첫 단계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원 관광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철원 군민들이 바라고 궁금해하시는 지역의 또 다른 현안은 뭐가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군민들의 목소리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철원군에 바라는 점을 철원 포천 고속도로가 거기서 끊기다 보니까 철원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철원 포천 고속도로가 빨리 시행이 돼서 경제적인 면으로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고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외지 쪽으로서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관광 때문에. 근데 이제 시내 쪽은 좀 미흡해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내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릴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상이. 피부과나 막 이런 병원이 따로 있지 않아서 여기서 또 서울로 나가야 되거든요. 의정부 나가거나.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군이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철원 군수님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어저께 철원 군숲에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개회식을 하는데 정말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가지고 거기 운동장에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악취 제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국제 스케이트장이 생긴다고 추진을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진짜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범람지역 일어나는 지역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범람하고 또 다시 보수하고 그런 이제 반복적인 그런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에 좀 공사를 하실 때 좀 더 잘 해주셨으면. 네, 관광이라든가 체육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걸 더 발전적으로 해서 나갈 수 있으려는지. 독거노인들을 이게 좀 집집마다 방문해 보셨냐? 농민들 생활실태가 이렇구나. 어떻게 개선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게 감이 오거든. 이런 걸 내가 질문하고 싶어.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라던가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게 수업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수업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철원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청년들이 좀 많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 인터뷰가 가장 크게 다가왔는데요. 보건소님, 철원군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철원군에는 그 전국 유일한 그 플라즈마 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서 유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농업 분야에 컨턴닷 그 기술을 개발해서 이 컨턴닷 기술과 연관된 기업이 플라즈마 산단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는 이제 플라즈마 그 산업 단지와 농공 단지의 분양가 조정, 그다음에 그 세제 감면, 그다음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일손이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의 서로 연결을 해드려서 그 많은 성과를 이제 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원군은 이제 기업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자격증 그 취득 지원과 그 다음에 그 창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민분께서 동성읍에 있는 축구대회에 참가하셨는데 개회식이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서 있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건소님,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네, 우리 철원에 이제 유명한 그 브랜드 중에 쿨포크 플러스 마이너스 66이라는 그 돼지고기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추울 때 영하 30도 이하, 더울 때 30도 이상, 그래서 연교차로 인해서 육질과 맛이 좋다고 인기가 많은데요. 적경 지역 주민 수익의 그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철원군은 축사 악취 개선과 축사 시설 개선 사업에 총 140억 원을 이제 투입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 품질 차별화,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악취 단속 그 전담 팀을 두어서 24시간 그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 감시 초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그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집중 소독과
현장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그 악취 관리 지정을 통해서 그 행정 지원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 농가와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하는 쾌적한 그 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주민 질문 살펴볼게요.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새 스케이트장 후보지를 두고 철원을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7개가 치열한 유치전 현재 벌이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100% 이게 국비로 짓게 되고 국가대표 훈련장에 국제대회 유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박 군수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추진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철원군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하계 스포츠의 모든 것이 그 충북 그 진천에 위치한 것처럼 동계 스포츠는 그 접경 지역 철원에 조성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인 만큼 전 세계 유일한 그 분단 국가, 우리 분단 국가의 그 접경 지역에 설치해서 지구촌 그 세계인들에게 그 튼튼한 국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DMZ 관광으로 확산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수도권과 그 대도시의 그 스포츠 시설과 각종 인프라가 그 집중되기보다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접경 지역 철원군의 유치를 요청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 수많은 그 철원의 그 특장점을 설명하고 또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철원이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공모 사업에도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전지훈련지나 스포츠 대회 유치는 물론이고 지역 축제와 관광 요소를 결합한 스포츠 마케팅의 사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관광과 결합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철원에서는 이번에 지역 축제와 자체 스포츠 대회를 연계하는 DMZ 로드 스포츠 특화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철원이 정말 스포츠 관광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케팅은 이제 3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참가 선수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략인데요. 철원에서 훈련을 한다거나 뭐 대회에 참가했을 때 기록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체력이나 지구력 이런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좀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강원도가 가진 어떤 헬스케어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을 좀 접목해서 기록이 향상 철원에 오면 기록이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뭐 그런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 이외의 동행인들 예를 들어서 가족이든 대회 관계자, 뭐 스태프들에 대한 그 지원 시스템입니다. 선수가 움직일 때 선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이 함께 와서 철원에서 뭐 스포츠 종목 참여하는 동안 가족들이 다른 관광지를 방문할 수도 있게 그래서 어떤 관광 시설이나 관광지에 대해서 혜택을 같이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은 지역에서 수용 태세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대회가 없을 때 주민 대상으로 그러한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스포츠 종목 자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저변 자체가 좀 넓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주민 질문 살펴보죠. 고령층의 농민과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아이들을 위한 문화생활 등 복지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주민분 계셨거든요. 부 선생님 답변해 주실까요? 네, 우리 철원군은 이제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가정 방문, 그다음에 안전 확인, 예방 서비스 등 그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독거노인을 위해서 응급 안전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화재 활동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서 응급 상황에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장난감 도서관을 최근 개관했고요. 연내 어린이 도서관 등을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 함께 그 돌봄 센터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 이제 학생들이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들의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맞춰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영상에 나온 군민들의 바람과 궁금증들을 다 입력하셨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군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철원군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원의 지역 경제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죠. 앞서 주민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군민들이 구리 포천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포천 철원 고속도로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포천 철원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그 사전 타당성 조사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경제성 분석, 그 BC 값도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서 고속도로 건설에 파란불이 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도 이 본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주셔서 중앙정부, 국토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연천역에서 철원 백마구 지역의 전철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철원 백마구 지역은 경원선 종착 지점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오다가 2019년도에 동두천 연천 구간 전철 공사로 인해서 연천 철원 간 운행이 중단된 상태고요. 부군수님, 지금 철원군이 운행 재개를 앞두고 열차가 아닌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우리 철원군은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연천역 그 전철 공사 때문에 그 운행 중단된 그 열차 운행을 바로 운행 재개해 달라는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와 코레에서는 금년 내에 운행을 해주겠다고 했고 철원군은 이제 약속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젤 기관차보다는 친환경 고속화를 위해서 철도 전철화가 정부의 방침인 만큼 2026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철화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철원이 수도권 전철 1호선 연결과 경원선 복원, 그리고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등 다시금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군사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가운데 올해 2월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철원군 면적이 축구장 4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군수님,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네, 철원군은 지난 2월 말 300만 9천 평방미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철원군 전체 면적의 9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제된 그 3개 지역은 첫 번째 지역은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두 번째 지역은 주거지역 그 주변 지역으로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세 번째 지역은 관광시설 설치로 관광산업의 그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6월 8일자로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물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활용 대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부대가 떠난 군 유유지를 활용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좀 주실까요? 네, 군 유휴지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로 파주 임진각의 도깨다리 벙커 전시장이나 강원도 고성의 벙커 381 아니면 제주 비채 벙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예. 모두 문화 콘텐츠와 관광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원 역시 새로운 관광, 문화관광 콘텐츠로 군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철원군에서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좀 민간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주관을 했던 철원 빈집 활용 특화 관광 자원 조성 사업 공모 사업에 이제 컨설팅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좋은 기획가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공모에 신청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군에서는 철원군에서는 이런 군 유휴지라는 활용이라는 판을 깔아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어떤 기획가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그렇게 관광 기획자가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에 나온 방안들이 철원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철원 군민들이 꿈꾸는 우리 지역의 미래와 응원의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철원의 미래의 모습. 관광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소득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죠.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좀 살리면서 힐링 도시? 인구 감소가 이제 줄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복지라든지 뭐 그런 혜택이 많은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장이라던가 뭐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철원은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제 큰 도시로 발전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제 중심 지역으로서 이제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 철원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제 철원 국민을 위해서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시면은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해 나가고 좋은 군수님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더 발전적으로 좀 새로운 아이템이 있을 때면은 좀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되게끔. 저처럼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활성화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철원도 같이 발전하고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뭉쳐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해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철원이 반드시 잘 사는 동네 또 잘 사는 군으로 발전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분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철원 국민 화이팅! 철원군 화이팅! 철원군님 파이팅!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 거지 뭐 그 별다른 얘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면은 지역 발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자, 끝으로 부군수님, 철원 주민 여러분께 당부하시는 마무리 말씀,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우리 철원군 700여 명의 본직자들은 이현정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탄강의 기적의 완성, 더 웃고 더 행복한 철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철원을 만들기 위해서 철원의 그 대표 관광지 하나인 고속정 꽃밭의 꽃길처럼 국민들께서 꽃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보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도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지역 사례들을 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건 진짜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철원이 다른 지역을 따라하지 않고 철원만의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그런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형호 철원 부군수님, 유시영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인구 4만에 불과한 철원군에 연간 1,0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원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역의 노력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안배와 접경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죠. 도민 여러분도 철원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관심 갖고 힘찬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철원군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